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얘네 윤 대통령 파면 테마 가지고 있다고. 오늘 파면 선고 나니까 그대로 한번 쐈죠. 그러면 이제 일단 이 이슈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려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두 종목은 현 정부에 찍혔었죠. 이 문어발로 가니까 나쁜 기업이다 하면서 계속 억누르다 보니 기업의 성장성이 안 좋아지게 됐고 이게 결국 주가의 하락으로 그대로 연결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게 되었다면 결국 성장성 다시 회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시간이 흐르면 일단 과거처럼 이 전성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들은 차근차근 세팅이 되는 것 아닌가? 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 요거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관세가 때려졌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근데 요것 이후에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각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특히 채권 가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이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라보는 확률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거래소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5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75% 정도 되고요. 그리고 6월 달에 금리 인하, 그러니까 상반기 인하할 가능성은 85%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연말까지 2회 인하할 가능성도 8에서 90% 되고 3회는 조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가가 지금 튕겨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소비가 줄어서 이거 안정세 커지고 경기마저 둔화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그러면 야 이거 연준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갖춰준 거네. 그러면 알아서 3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가 결국 네카오에 영향을 미칠 거고 올해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굉장히 큰 영향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가 지금 세 번 하고 끝이 아니라 결국 3% 아래까지 떨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다 호재로서 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돈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확보한 성장주의 대장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 꾸준하게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질 때까지 쉬었다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고 요게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었다? 이 지표를 보면서 경기 둔화가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도 오케이 엑셀 밟자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로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대공황이에요. 서브프라임? 그거 살리려고 몇 년 걸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까지는 안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보여지게 되면 그때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만 안 나오면 네, 우리가 원하는 호재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여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면 관련 이슈도 그렇고 금리 관련 이슈도 그렇고 관세 관련 이슈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젠 다음을 좀 바라봐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다. 요 정도로 현재에 대해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그러면 외국에선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면 외국인 들어오고 있죠. 이제 기관만 컴백하면 네이버는 문제 없구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냥 여기가 힘이 들어오는 자리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지라인은 어디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네이버는 베스트는 여기 481선 위인데 넉넉하게 241선 보시고 빠르게 여기 121선 위에서 자리가 잡히게 된다면은 21선 돌파하는 순간 속도가 한번 훅 날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볼린저 상단을 우선으로 본 다음에 여기를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가 단기 고점인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 그대로 한번 더 갈 수 있다. 얘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벌써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뚫냐, 안 뚫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얘가 이제 481선이랑 완전히 겹치게 될 거거든요. 같이 뚫게 된다면 그때 속도가 훅 날 수 있는 이런 환경까지 왔다 정도로 여기에 대해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이 네이버 올라갈 때 조용했었기 때문에 힘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꾸준하게 설명드린 고점이 낮아지는 고점 돌파를 거의 한 번도 못한 요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를 돌파하고 자리가 잡히게 되면은 과거랑 다른 요 추세의 반전이 나올 수 있다. 네이버 갈 때 조용했던 거 얘는 한 번에 몰아서 간다라는 마인드로 여기서 쭉 밀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뭐가 보여지고 있다고요? 관세 매겨졌고 탄핵됐고 불확실성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제부턴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게 최고의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히 보시면 되는데 경기 침체 이 이슈가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둔화와 침체를 명백히 구분해서 전략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너지 가격도 잡히고 있고, 트럼프가 사우디 방문 일정이 잡혔다라고 하더라고요. 오펙 플러스에서 4월 달부터 증산 관련해서 일정 잡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효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유가 지금 66달러까지인가요? 떨어졌던 거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역시 물가가 잡히는데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요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가지고 금리 인하가 되면 그리고 내년 거까지 선반영이 되면 쭉쭉 가는 거 보시면 되고요. 했을 때 수급은 외국인 기관 둘 다 사고 결국 둘 다 개인이 털리는 거 이거 보셔야 되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폭발력은 카카오가 더 강하긴 한데 위에 저항 아직 돌파 못했으니까 481이랑 볼린저 밴드 상단 이거 언제 돌파하는지 보고 네이버는 조금 더 올라가야지 속도가 난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요거는 마무리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주말 푹 쉬었으면 좋겠네요.